잊지 말자 차갑게 부는 이 바람 기억하자. 우리가 맞잡은 손 잊지 말자. 우리 가슴 속 이 열기 기억하자. 이 시대에는 광복군으로, 이승만 정권에서는 사상기를 통한 언론인의 파수꾼으로, 그리고 유신치하 박정권에서는 암울한 시대를 제야의 빛으로 밝히다가 쓰러져간 장준하. 안녕하세요. 오늘 고향 포럼 진행을 맡게 된 고향 포럼 사무총장 이바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고향 포럼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좀 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향신문과 고향타종사단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장준하 기념사업회가 후원하며 고향지역 10개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제89회 고향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향포럼 대표이시고 행복한 미래교육 포럼 대표이신 최창희 대표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창희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한자리에 했습니다. 우리 고향 포럼이 매월 우리 지역에 여러 사안을 두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문제, 또 시대의 여러 가지 과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포럼을 해왔습니다. 거의 뭐 끊이지 않고 해왔는데요. 올해 지금 이번이 89회입니다. 아마 이런 시군에서 이런 정도의 포럼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지난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백석동 성당에서 우리 포럼을 한 뒤에 올해 들어서 지금 처음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는 거 귀중하고요. 또 크게 환영합니다. 오늘이 잘 아시겠지만 무슨 날입니까? 4.19 혁명이 일어난 62주년입니다. 이 매우 뜻깊은 날을 우리가 좀 더 기리고 또 그날의 의미를 한 번씩 되새겨야 되는데 마침 우리 고향 파주 홍사단의 조항은 대표님이 우리 민족주의자이고 또 민주주의 또 통일에 또 그보다 앞장서 오셨던 장준하 선생님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슨 뜻을 어떻게 이어갈 건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 귀한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이만큼 달성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또 그 민주주의의 토양 속에서 경제 선진국을 우리가 발표한 이런 또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선열들의 희생, 또 민중들의 땀과 눈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좋은 민주주의와 또 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 이 장준하 선생님이 주시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그런데 더구나 오늘 장준하 선생님의 그 과정을 너무 생생하게 보시고 또 그 파주통일공산에 저도 그날 있었습니다만 이장을 할 때 박정희 정권에 타살된 그런 아픔들을 절절하게 말씀하신 우리 장옥원 또 회장님이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는 데다가 우리 경기교육에 또 경기혁신교육에 앞장서 오신 이재정 교육감님이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장준하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 가슴을 한번 더 덮으시고 조금은 암울한 시대에 우리 다시 한번 희망을 가슴에 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통 우리 고향 포럼이 일산 동구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세라세 극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빈 소개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생략을 할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꼭 소개하실 분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후반부에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뮤지컬 공연, 강연, 또 발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기념 촬영을 하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촬영하시는 데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 20분 정도 걸릴 건데요. 동영상으로 뮤지컬 청년 장준하 감상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들판에 나비처럼 저 푸른 속에 춤추고 있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정입니다. 우선 오늘 이 포럼을 준비하신 우리 최창희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단체 대표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4.19 혁명 6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19 혁명, 정말 우리 역사에서 식민시대를 청산하고 해방의 역사를, 그리고 불의와 냉전의 역사를 넘어서 혁명시대를 이끌어낸 그야말로 우리 역사에 가장 빛나는 새로운 역사적 전환이었죠. 학생들의 순수한 비판과 저항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그 역사적인 날, 그 의미 있는 날, 이 의미 있는 모임에 함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장준하 선생께서는 해방 전후를 살면서 우리들에게 사상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시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951년 일사후퇴 때 부산에 피난한 뒤 1952년 9월 문교부 산하의 국민사상연구원에서 잡지 사상을 창간하였고, 이를 발전시켜서 1953년 피난처에서 사상계를 창간합니다. 저는 장준하 선생님과 이 사상이라고 하는 어쩌면 형이상학적 용어이지만 실제 사상은 그런 철학적 개념보다는 역사 현상 속에서의 하나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상은 이념적 표현이 아니라 역사의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심하고 행동해야 할 목표와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장준하 선생께서 일본 유학 중에 학병으로 강제 징집을 당하고 그 후 서주에서 탈출해서 광복군에 합류한 것은 그야말로 장준하 선생님의 출애굽의 해방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해방은 마침내 피난처에서 사상이라고 하는 잡지, 사상이라고 하는 그 언어로서 우리 장 선생님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힘이 되었고, 그것은 동시에 우리 시대의 힘으로 남아왔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해방과 문동환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해방이라는 것과 장준하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상이라는 것을 한번 겹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두 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두 언어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것이죠. 사상은 해방의 원동력입니다. 해방은 사상의 완성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장준하 선생의 사상은 그 시대 정신을 극명하게 표현하는 절대적 언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945년 그 해방은 이미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 피난처에서 바라본 조국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남북 간에, 민족 간에, 그리고 국제사회가 참여한 이 처절한 이 전쟁 상황은 사실 엄밀히 얘기한다면 이것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어쩌면 제3차 세계대전과 같은 것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역사로 나가기 위한 길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겠느냐, 그 길이 뭐냐, 여기에 장준하 선생님은 사상이란 말로 결국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고, 동시에 역사의 맥락을 바로 보고 그 역사의 맥락에서 미래 역사를 만들어가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장준하 선생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1918년에 태어나 식민시대, 합병, 광복군, 임시정부, 그리고 해방정국, 미군정, 더 나아가 전쟁까지 10번의 투옥으로 점철된 이 장준하 선생님의 사상은 결코 무릎을 꿇지 않는 당당함이 없고, 우리들에게 역사가 주는 하나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그 큰 힘이 바로 우리들 속에 있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을 말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장준하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옮겨준 수단으로서의 사상계라는 잡지를 포함해서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 사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 역사 속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준하 선생님은 현대사를 만들어 온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였고, 우리 역사의 새로운 힘과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역사의 해방을 만들어내는 그 원동력이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장준하 선생님은 새로운 역사의 부활로, 새로운 역사의 사상으로, 새로운 역사의 생명으로 우리들 속에 지속되어 오는 것이죠. 장옥원 선생께서 하루는 저한테 와서 오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장준하 선생님을 기념하는 그리고 그런 평화 통일을 위한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학교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그냥 학교로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안한 것이 장준하 통일학교를 하나의 공립대안학교로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식적 교육기관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 그 문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 이 부서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준하 평화통일 학교가 대안학교로 만들어져서 우리 학생들이 이 의지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와서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거 공부한 것을 학점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역사에 대한 인식부터 미래에 대한 확실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동기를 다른 무엇보다도 장준하라는 이름에서, 장준하 선생님의 삶에서, 장준하 선생이 부르짖었던 그 사상 속에서 그 길을 찾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동력이 되고 동기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브로셔를 보면서 여기에 이 청년 광복군 오늘 뮤지컬도 우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불의와 한치도 타협하지 않은 지성인, 일제에 온몸으로 저항한 독립운동가, 명철한 언론인, 행동하는 정치인, 비폭력 민주화 운동가,
진실한 신앙인. 이 표현이 그야말로 우리들에게는 이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요소가 이 속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통일은 단순히 오늘의 상황에서의 남북 간의 관계 또는 남북 간을 갈라놓고 있는 이 군사분계선의 해소 또는 남북 간의 평화 조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식민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총체적 해방이야말로 우리의 통일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장준하 평화통일학교는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학교의 모습으로 곧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겸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와 함께 노력해서 금년에 이 파주에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를 건축하게 됩니다. 지금 설계 단계에 있고 설계가 끝나게 되면 금년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이 시설을 만들게 되면 저는 장준하 평화통일 대안학교의 경우도 이 센터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은 약 한 100여 명 정도가 같이 기숙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장준하 선생의 이 사상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장준하 선생이 몸으로 바쳤던 그의 모든 삶이 이 역사에서 새로운 빛으로, 새로운 원동력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꿈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고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병민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준하 선생님의 일생과 사상, 철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하는데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장준하 정신 하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통일 이야기라고 봅니다. 장준하 통일학교 설립에 대해서 좀 제가 잠깐만 소개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간의 요 경위를 한번 살펴보면은 2021년 11월 27일 날 교육감님 지시로 저희들과 여기 경기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그 직원들하고 같이 통일학교 설립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하고 또 적극 협조해서 통일학교를 만드는데 그렇게 의견을 일치를 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동안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장준하 통일학교 건립의 계획의 기본 방향이나 추진 계획이나 이런 거는 뭐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026년 정도 되면 뭐 본격적으로 개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건립하고자 하는 장준하 통일학교의 비전과 이대 목표와 교육 방향 이런 것은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학교 건립 방안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어떤 기본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아주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서 실패하지 않고 잘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모 사업이나 아니면 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가면서 단계별로 최종적으로 학교를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단계로서는 1단계는 공모사업 참여, 2단계에서는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제3단계에 가서는 이제 미인과 대안학교로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3단계로 이제 또 3단계 두 번째 이제 방법은
이제 공립 장준환 통일학교를 이제 건립을 해서 정규 대안학교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안학교, 공립학교를 만드는 게 저희들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적으로 장준환 선생님 위상에 걸맞도록 공립대안학교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타당성 분석과 기본 계획 수립은 또 우리 교육청에서 잘 해주시겠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역사 확립과 통일 교육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와 고향포럼의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학교를 제대로 잘 세워서 우리 고향형 또 민주시민 양성 프로그램 또 개발을 하고 운영하고 하는데 우리 고향 포럼의 또 기대 또 활약 이런 것을 제가 좀 당부를 드리면서 간단히 그냥 이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장호건 회장님의 강연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호건 회장님은 장준환 선생의 장남으로 언론인, 출판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이십니다. 1975년 8월 17일 장준환 선생의 사고사 이후 부친의 죽음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동문서주하고 있습니다. 27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야 했고 2003년에 귀국해서 2005년 부친이 창간했던 사상계를 복감하였으며 현재 사단법인 장준환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호건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고향 포럼에서 4월 19일 기획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또 우리 행사도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맞지 않게 회고록을 하나 썼습니다. 그 회고록을 쓰게 된 동기도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만은 출판 기념회는 이미 했습니다만은 그 명분으로 해서 오늘 고향 포럼에서 이렇게 강연을 열어주셨어요. 그 사실은 제가 출판 기념경 해갖고 시국 강연을 전국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선거 우리가 대선이 있었고 세상을 많이 바뀌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혼을 놓고 이제 뭐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고 저 또한 그 모습을 보고 한순간에나마 망연자실해갖고 이거 뭐 대한민국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을 하는 와중에 이 책을 내면서 책 내용에 국민들이 보고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우리가 잘못된 일은 절대 우리 국민들이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국 강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고향 포럼에 또 우리 조 목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그것보다는 장준환을 부활을 시켜야겠다. 장준환 사상, 전에 우리 또 이교육감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장준환 사상이 이 시대에 정말 절실하다. 그래서 장준환이라는 인물, 많은 분들이 그 이름과 것은 알고 있지만 그분이 진짜 뭘 했었고 뭘 하려고 했고 또 어떻게 살려고 했고 또 왜 죽었는가 그 깊은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정치, 사회 이런 데 대해서 시국 강연하는 것보다는 제 선친이신 장준하 선생님의 그 일대기 중요한 몇 가지, 그분이 왜 살았고 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하려고 했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 저렇게 희생이 됐는가, 이 얘기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4월 1일 날 제가 평소 존경하고 제 선친이신 장준하 선생님이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시던 분이 이제 42주기 추도식인가 거기 가서 인사말을 추도사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42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있는 동안 빼고 거의 매년 찾아와서 추도사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만 했다. 매년 와서 내년에는, 올해는 장준하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이루려고 했던 그러한 제대로 된 나라, 바로 선 나라, 이런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그 약속을 40여 년 했습니다. 안 됐어요. 지난 4월 1일 날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패닉 상태다, 혼줄이 빠졌다, 살 맛을 잃었다, 그 대선 한번 보고 그러는 건데 누구 잘못이냐고. 저도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한순간 저도 혼이 빠져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나라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잘못이더라 이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 그리고 그날 좀 관계에 계신 분들도 하는데 내 잘못이라고 난 생각했다. 그리고 당신들 잘못이라고. 나아가서는 많은 우리 국민들의 잘못이라고. 우리들이 깨어나지는 못해갖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요. 그러고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서 나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면 장준하 선생님의 뜻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 나이에 그분이 내 몸뚱아리 빌려갖고 그 뜻을 이루라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 장준하라는 누군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전 자식으로서 그분을 이렇게 봤을 때 제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장준하라는 분은 14살 때 그때 뭐 일제하죠. 거리를 지나가다가 사진관에 걸려있는 대한민국 전도를 보고 들어가서 사진사 보고 사진 좀 찍어달라. 그리고 대한민국 전도를 옆에다 앉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오늘로서 이 대한민국이랑 결혼합니다. 그 장준하 선생의 첫 번째 부인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저희 뮤지컬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어머니 만난 것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은 오로지 생각은 그 당시 우리 젊은이들이 고반 그러겠습니다만은 국가, 민족, 독립 이거밖에 없어요.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결국은 일본군에서 북동용으로 가서 서안에서 탈출해갖고 그 탈출하는 건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일본군에서 탈출한다는 건 목숨을 건 거죠. 탈출해서 6,000리길을 걸어서 54명을 데리고 같이 젊은 사람들이 6,000리길을 걸어서
하청룡이라는 정말 제도 나라서 못 넘어간다는 그런 산을 넘고 6개월에 걸쳐서 임시정부로 찾아가는 첫 젊은이가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 가서 김구 선생을 만나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그 태극기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 국기가 뭔지를 한번 보고 싶었다고 그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등불이라는 잡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이에 훗날 해방돼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정치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화도 많이 나셨고 하셨습니다만은 그 당시 임시정부에 있었던 그 원로들, 임직위원들의 정치적 파당 그것 때문에 젊은이가 굉장히 고민을 했죠. 그래서 택한 것이 정진대, 광복군에 들어가서 정진대, 그래서 OS에서 훈련받고 제1진으로 대한민국 1945년 8월 18일 날 들어옵니다. 그때 김구 선생께서 제일 아끼는 학도병 출신 똑똑한 젊은이들이 내가 아끼는 젊은이들이 가서 한국에 들어가면 죽을 텐데다. 그리고 말렸는데도 머리를 깎고 앉아갖고 나는 꼭 가겠다. 그래서 8월 18일 날 이미 8월 19일 날 이제 일본이 패망을 했습니다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여의도로 이제 들어오죠. 그때 광복군에서는 이범석 장군, 김준엽 선생, 노능서, 또 장전호 선생,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4명하고 미군들하고 C-47기를 타고 여의도로 들어옵니다. 그게 처음으로 36년간 지배당하고 있고 식민지를 살던 대한민국의 정규 군대가 이 나라를 정진대로 들어옵니다. 역사책에는 제가 6년 전에 그 비행기를 찾아서 여의도에다 갖다 놓기 전까지는 역사책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일본군이랑 대치해서 총을 못 쏘고 다시 미군이 철수하라는 바람에 돌아가죠. 그때 돌아갔을 때 김구 선생님이랑 이런 얘기들 합니다. 우리 정진대 광복군 젊은이들이 가서 싸우다 죽었더라면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이 되고 승전국이 됐을 텐데. 장전호 선생님은 거기서 철수라는 말을 철수하면서 하룻밤중 철수하면서 그 김준엽 선생이랑 또 이범석 장군이랑 노능수죠. 우리 낙하산타고 뛰어내리자. 쟤네들이랑 싸움하자.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대한민국이 승전국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잘하면서 그분들이 8월 18일 날마다 만나서 얘기했을 때 교통량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 장주환 선생님 젊은 시대에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들어왔습니다. 김구 선생 경교장에 가서 비서를 하고 있었죠. 25살 나이에. 너무 젊은 나이죠. 그 당시만 해도 들어와서 이화장과 경교장이 나눠져갖고 군정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장주환 선생님은 거기서도 기득을 누리는 사람들 등살을 못 이겼고 경교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신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죠. 거기가 장주환 선생님이 귀국해서 독립운동가하고 김구 선생과 관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민족 상잔인 6.25가 일어납니다. 그때 장정호 선생님은 우리 교육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상, 우리 국민이 깨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사상을 만들었다가 이승만과 또 박마리아 이런 자들이 정치적인 어떤 반대편에서 했던 사람이 하는 거라 해서 사상을 죽입니다. 그래서 장정호 선생님은 죽은 사상에다가
계자를 하나 붙였고 독자적으로 개인 사상계를 발간하셔갖고 이교동란 때 마치 그 책으로서 많은 그 학생들과 소위 말하면 지식이 모자랐던 또 지식을 갈고 있던 젊은이들에게 많이 그 알렸죠. 전 세계 지식. 그 당시에 벌써 정정 선생님 사상계를 통해서 공산주의까지도 알리고 했습니다. 이교동란 끝나고 나서 서울에 올라가서 사상계를 했는데 그때 이승만의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국민들이 싫어했을 때 사상계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4.19, 오늘 4.19를 일으키게 된 동력, 그 밑바탕을 만들기 시작했죠. 무엇을 말하랴? 군화를 짓밟는, 민중을 짓밟는 세태를 보고 하면서 사상계에다 혼돈을 써가고 사상계는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4.19를 성공시키죠. 그 일정 부분을 장전 선생님이 아마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군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장전 선생님이 하신 게 무엇이냐? 사상계 하는데 민주당 정권, 소위 말하면 장면 정권이죠. 들어서갖고 뭐 1년도 안 돼갖고 박정희한테 정권을 뺏기긴 합니다만 장전 선생 하신 일이 대한민국이 살려면 미군에게 원정만 받아먹고 살다가 이 살려면 국토를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국토 개발 문제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건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민주당 그때 장면 정부에서 그 지원해주고 민관 합작을 해서 거기서 3,000명의 젊은이들을 선발해갖고 전국에다 뿌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전국에서 농촌, 어촌, 또 산으로 내려서 공무원 생활하다가 3개월 만에 돌아와서 정식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증을 받아갖고 그들을 하여금 각 지방에 이제 실용으로 내보낼 그런 계획을 했죠. 그래서 그걸 다 끝내고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그들이 다 일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오는 날 5.16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박정희라는 자가 5.16이라는 걸 일어났고 세상을 또 다 바꿔놓죠. 여기 역사적인 얘기하게 되면 길어집니다만은 그래서 그 당시에 3천여 명이 소위 말하면 국토개발, 국권이 소속된 사람들이 전부 체포가 됩니다. 그때 5.16 군사 쿠데타 일으킨 주역들 중에 하나가 저자들이, 젊은 자들이 우리가 필요한 자들이다 해서 그들을 다 석방해갖고 공문을 시킵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박정희라는 자가 어떤 일을 만드느냐,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건국민운동본부, 또 국토개발, 경제개혁 이래갖고 나라 국토를 갖다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전 선생님은 구속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장전 선생님이 언론으로 하면서 박정희라는 군사쿠데타 주역들과 또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계속 투쟁만 했어요. 그렇게. 그 당시엔 친일을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생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군사, 독재, 또 잘못된 천민 자본주의, 또 이 군정에 속해있던 소위 말하면 친일했던 사람들과 관계했던 모든 정치권의 부정과 부패, 이들이 나라를 갖다가 흔들어 놓고 잘못하게 만드는 것에 싸움을 했죠.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군사 독재하고 싸움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또 그분이 그러다가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한번 하시죠. 옥중에서
출마해서 박정희 때 아마 최다표 득표를 하고 나오게 되죠. 그때 국회의원 생활을 하실 때 장전 선생님이 군인들하고 친하게 됩니다. 국방분과위원을 맡으면서 군정방부대에 가서 시찰하고 국정감사하면서 군인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원래 OSS 훈련받고 광복군 했다고 하니까 군인을 잘 알죠. 재미난 얘기는 거기서 한 거지. 장전 선생님이 국정감사를 나갔다가, 그 당시 물론 우리나라가 경찰상도 안 좋았습니다만 군대 비리가 너무 많아갖고 아이들이, 군인 애들이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아이들한테 계란을 달걀을 하나씩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그 전 군한테 계란 하나씩 주면 그게 돈이 얼마인데. 그때 장전호 선생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대한민국 항복의 육군의 군인들 장교들이 하복, 동복 이런 게 몇 벌씩 있는데 그 중에 한 벌만 줄여라. 그 한 벌 줄이면 애들한테 달걀이 하나씩 돌아갈 것 같다. 장 선생은 계속 오로지 생각하는 게 국가, 국민, 그 정도는 민족. 그리고 훗날 장 선생님이 유신을 반대하다가 부자 독재와 도저히 영구집권할 때는 유신이라는 최악법 거기에 싸움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시죠. 그게 그분의 생입니다. 그 생 속에 저 같은 가족이 있는데 가족은 이름도 없어요. 한 예를 들자면 1975년도 장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1975년도 8월 17일 날 돌아가셨는데 제가 1975년도 5월 9일인가 결혼합니다. 그 3개월 만에 돌아가시죠. 그 결혼식장에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초대하지도 않고 그냥 종로에 있는 태화관 교회에서 가족끼리만 모여서 초촐하게 왜 결혼식을 결혼시켰는지 제가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근데 주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주례라는 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 이재정 교육감이 말씀하신 문 목사님이셨어요. 그 문 목사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1시간이 지나도 안 나타나. 그래서 답답하게 있는 바람에 조용하게 결혼식을 하려는데 소리 소문 없이 입소문 났고 중앙정보부, 치안본부, 시경부, 같은 종로경찰서, 정보과 그 다음에 뭐 정치인들 또 그 당시 그 동아일보에서 쫓겨난 기자들 그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 결혼식장이 바글바글하게 됐다. 그런데도 주례가 안 나타나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하례교로 오신 함석헌 선생님 보고 좀 주례 좀 서달라고 대신.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이 할 수 없이 올라가서 주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모였고 1시간 기다렸고 주례를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라오셔서 주례를 쓰신 게 아니라 시국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결혼식이 시국강연장이 됐습니다. 그럼 뭐 저희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랬고 시국강연장에서 저는 벌을 섰죠. 그리고 끝났는데 사람들이 저분들 뭐 그 뭐지 축의금 같은 것도 많이 냈던가 봐요. 그 저는 예상치 못했는데 그 축의금 나온 거서 저 가지고는 신혼여행이라도 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결혼식 끝나고 보니까 축의금이 다 없어졌어요. 그 축의금이 다 어디 갔느냐? 장 선생님이 축의금을 싹 다 걷어가지고 그 당시 소위 말하면 언론 자유투쟁, 언론 민주 자유투쟁을 하던 동아일보 쫓겨난 기자들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참 힘들어하니까 거기 왔던 사람 그걸 다 줘버렸어요. 그 동아투이 기자들한테 다 줘버렸어요, 돈을. 그래서 저는 신한여행도 못 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장준하 선생이라는 분은 가족, 물론 중요하겠지만 속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이라는 것은 이미 제쳐놓고 오로지 그분한테는 국가와 민족 그거밖에 없었던 분이에요. 14살 때 대한민국 지도를 옆에 끼고 나는 대한민국과 결혼했다. 저는 자식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저분은 어떤 분일까? 제가 파주에 와서 묘소를 옮기고 나서 자기 조상, 제 선친의 묘를 3번을 열었습니다. 이장하실 때 머리에 난 상처가 타살이라는 걸 알고 그걸 법적으로, 과학적으로 더 밝혀내기 위해서 또 무덤을 열고 또 의사들한테 맡겨갖고선 검시를 하고 우리 유학이 대한민국의 기본인데 자식이 지 조상 묘를 갖다가 3번씩이나 열었으니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그때 제 나이가 57입니다. 열고 나서 제가 다시 모시고 파주에 있는 산소 옆에서 아마 근세기에 그런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제가 심효사를 시작했습니다. 심효사를 하면서 추운 겨울에 천막을 하나 쳐놓고 아침마다 밥을 해서 갖다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에 옆에 앉아서 대화를 많이 나눴죠. 그때 제가 장준하 선생님을 알게 됐습니다. 저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리고 나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제가 화도 났었고 또 욕도 하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이 나라에 못 살고 저분 때문에 내가 왜 쫓겨나고 도망갔을까. 장준하 선생님이 1975년도에 돌아가시고 76년도 4월 19일 오늘입니다. 제가 1년 만에 테러를 당하게 되죠. 보안사라는 군인 수사기관에게 테러를 당해서 제 턱뼈가 8조각이 부서집니다. 그 병원 생활을 6개월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죽이겠구나 해서 제가 외국으로 도망갑니다. 그 이후에 나면 제가 모셔다 놓고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심효사를 하면서 그 대답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저분은 나를 낳아놓고 자신이 다 못한 이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 다 못한 걸 자식의 몸을 빌려서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 어깨가 그렇게 무겁지 않으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장 선생님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얘기하는데 자식으로서 본 장준하는 그렇습니다. 그분은 몸 전체가 자유원, 민족혼, 민주원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 시대에 정말 다시 부활해갖고 우리 민족이 지금 잘못된 거,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 또 특히 남북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제 몸을 빌려서 좀 그렇게 해보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좋으신 분들이 도와주셔서 아마 제가 어느 정도는 그 판을 좀 깔아놓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향, 또 파주, 일산 이 일대에서 경주의 서북부 여기서 중심이 돼갖고 남북 문제, 통일 문제에 어떤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저도 그 밑거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장준하 선생님이 원하던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민족은 자유, 그분의 꿈을 갖다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여기서 통일학교도 만들고 하려고 하는 것이, 남북의 문제는 정치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해결점이 아니죠. 결국은 저쪽 윗동네 민족하고 우리 민족하고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된다. 서로가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됐을 때만이 통일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남쪽에서도 진정한 통일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통일학교를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제 생각이 아니라 장정환 선생님 생각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 아들로서 열심히 고향 분들하고도 같이 협조해갖고 일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환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또 오라가 와갖고 시국에 대해서 좀 극렬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로서 바라보는 부친 장준하 선생님이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마음에 많은 울림을 줬습니다. 저도 그렇고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렇게 되네요.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카운터에 막 발간한 그 서적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한 권씩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57분이 됐네요. 2시간 예상을 했는데 뭐 거의 조금 오버됐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순서 기념 촬영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주관하신 단체 대표님들, 스태프들 여기 무대로 좀 올라와 주시고요. 같이 하신 분들 바로 이쪽에 오셔서 같이 사진 촬영하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